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한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이슬란드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이슬란드에 사는 핀손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나라를 여행할 때는 꼭 역사에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하곤 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수많은 이야기의 결정체가 역사이기 때문이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요. 역사에는 조각나 사라진 것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꾸며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조각을 끼워 맞추며 비어있는 공간을 이야기로 채우죠. 그렇기에 역사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기에 크게 공부하거나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한국 역사를 알아가다 보니 너무 흥미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독립한 국가이며 아직도 남북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져 휴전 중인 상태입니다. 인구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면적은 아이슬란드와 매우 비슷한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한 점이 많아요. 아마 한국의 역사를 알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한국에 궁금해질 겁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지만 고대, 중세 시대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한반도의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처음 국가의 이름은 고조선이라는 국가로 건설되어 시작되었죠. 그렇게 고조선은 중국의 통일 왕조인 한나라와 자주 충돌을 일으켰고 한무제의 침입으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연맹왕국들이 성립되어 북쪽으로는 부여 고구려, 남쪽으로는 마한, 진안, 변한의 사만이 세워졌죠. 철기 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가의 삼파전으로 되는 시기가 접어들어요.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 경쟁을 거듭함과 동시에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지역에서 최초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왕권을 강화하며 귀족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약 1000년간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존속하여 천년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지방호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로 다시 분열되면서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죠. 왕건이라는 인물은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후삼국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족을 재통일하여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역사 중에 하나인 일본 제국의 식민지 시절을 말해볼게요. 1899년 근대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는데요. 개혁 정치를 실시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일본인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5년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수모를 겪었었죠. 한국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반발하며 3.1 운동이 발발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목숨을 바쳐 운동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국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했죠. 3.1 운동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졌는데요. 1932년도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창설됐다고 전해집니다. 5년 뒤에는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승승장구하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가혹했던 시기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인들은 집요하게 일본군들을 괴롭혔고 목숨을 바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죠. 한국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식민지 시절 폭압적인 통치에도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한국을 완벽하게 억누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1945년도에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비로소 독립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휴전 이후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고 학교나 병원, 공장, 도로 등 거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이죠. 천연 자원이 거의 없었던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쟁 후에 부모 세대들은 자신은 굶어도 자식의 교육은 시킨다며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외화 획득을 위하여 해외로 나가 1만여 명의 간호사와 8천여 명의 광부들이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몇 년 전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인들은 단합력이 굉장합니다. 한국의 한 슈퍼스타였던 연예인은 군대를 가지 않고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되고 많은 한국인들이 입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IMF 구제금융의 위기가 터졌을 때도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내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도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충성이 많은 나라가 한국인들입니다. 과연 어떤 민족이 한국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최빈공국에서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부분 모르며 살아왔죠. 한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인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러한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지금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과 마주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한국 역사는 정말 방대한 양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 줄이고 줄여서 말한 것이 이 정도인데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에 여행을 간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간 한국인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 역사를 들어보면 역사를 좋아하지 않아도 아마 궁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에게도 한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들려주니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하여 친구랑 여행을 계획해 내년 초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는 한국은 어떨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한국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못할 일을 이루어내곤 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많은 신생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죠.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 바탕에는 홍익 DNA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짧게나마 들었는데도 흥미롭네. 나도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 신기한 민족인 것 같아.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빈공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한국인들이 무섭다.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야 할 민족이 한국인들이야.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정말 미쳤거든. 한국을 좋아했지만 한국의 역사는 처음 들어봐.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던 나라구나.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되려고 시도를 많이 했지만 전부 실패했지.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군사력 순위도 한국은 매우 높은 수치에 있지. 아마 한국과 전쟁을 한다면 자신 있게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일 거야. 한국인들은 괴물들만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